전화기도 거의 이제 선사에다가 두고 뭐 수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3월 중순경에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이제 힘든 뱃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 형입니다. 그래, 이번만 배를 타고 나면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게 번 돈도 열심히 모을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20만 원을 맡기면서 신분증하고 통장을 만들어 달라 해갖고 그 통장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 천안함 구조 활동을 위해 생업을 잠시 접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나섰던 금양 98호 선원들. 가족들은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또 한 번 가슴 속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한다면은 과연 나중에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국민들 과연 몇이나 될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정부는 뒤늦게 민간 요원을 투입해 금양호 선원 수색 작업에 나서기로 했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사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는 국가안보와 재난에 준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을 하는 군과 정부의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군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이 침몰하던 시각, 군은 침몰 시각을 사고 첫날부터 확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날에는 9시 45분이라고 발표됐던 사고 시각이 이후 9시 30분에서 9시 25분으로 바뀌다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결국 9시 22분으로 정정됩니다. 천안함 침몰 상황을 담은 열상 감시 장비 TOD 원본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군은 어이없는 해명을 해 쓴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TOD 영상은 확인 결과 실제보다 2분 40초가 좀 빠릅니다. 원래 핸드폰 시간 아니면 원래 시간 다른 거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여러분 거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시고 조류의 영향. 그리고는 재차 영상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또 말이 바뀝니다. 아까 녹화된 그 장비의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1분 40초 정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녹화 장비에 기록된 시간에다가 1분 40초를 더해야 실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체계도 흔들렸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인 김태형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 보고를 청와대보다 늦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 10시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릴 때까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합참이 9시 45분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6분 뒤인 51분에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에 보고를 했지만 정작 합참의장과 장관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천안함의 한미 이동 작전 계획 때도 이 의장은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조작업도 부실했습니다. 천안함 함장은 침몰 상황에서 즉각 함대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28분 뒤 해군 지시를 받고 고속정 4척이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지만 구조작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고가 3m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함정들은 거기 계류를 해가지고 구조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속초함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출동한 링스 헬기도 초기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이 손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정작 장병들을 구해낸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지만 구조용 보트를 이용해 사고 함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은 해경보다 42분이나 먼저 도착해놓고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군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한미를 찾는데도 한 발 늦었습니다.
백령도 민간어선 2척이 어군 탐지기로 한미를 발견해 해군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초동 대응에다 치밀하지 못한 구조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동원 가능한 첨단 장비를 모두 투입해 구조와 인양 작업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바둑판처럼 한 15m나 그런 간격으로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그 GPS 그 위치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가라앉은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그걸 썼더라면은 10시간 내에 선미가 어디 있다는 건 대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다이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들어가서 구해내오고 이런 걸 즉각 대응했더라면은 일찍 구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부실한 장비는 소중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천안함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해군 구조대원 한주호 준이의 죽음은 잠수병 치료 장비인 감압 챔버를 제때 동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군 사령부는 군부대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압 챔버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장비를 분리해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특대학에는 그 감압 챔버를 보유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인용이에요? 6명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2인용, 2인용입니다. 6명은 그럼 고정식인가요? 고정식은 아니고요. 네.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해군은 비난 여론이 일자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민간 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제 요청된 거죠? 30일 날인가? 30일인가 그래요. 사고 당일 즉각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의 위기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고작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했던 얘기가 우선적으로 그 실종자를 수색하라,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아주 자잘구레한 지시밖에 없었지. 국가안보는 큰 차원에서 차원 높은 그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재난과 안보 상황이 얽혀있는 이번 사고의 성격상 좀 더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국가의 어떤 대규모 재난재해 사태와 안보 위기와 같은 국가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을 다 통합해가지고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죠.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사문화돼 버렸어요. 우선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양분해서 재난재해 사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분리시키고 안보 외교에 관한 사항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실이 하는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매뉴얼이 양분이 됐는데 이 순간에 책임자는 없어진 거죠. 기강이 해이해진 듯한 군과 통합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 사이에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기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인 규명을 끝까지 또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과 정부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국가 안보와 군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뉴스 추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